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오늘장은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제인씨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약세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조정 좀 필요하겠죠? 제가 어제도 이제 방에서 조금 이따 QR코드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네. 방에서도 남겨드렸지만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낚시성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에서 미리 좀 남겨드렸어요.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의 주가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이 23,000포인트 위로 형성이 될 것, 이걸 첫 번째로 남겨드렸고 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95불 위로 올라갈 것,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어제 엔비디아가 시간의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195불 위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었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였던 거에서 나스닥 지수까지 빠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170불 정도 선과 195불 정도 선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195불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면서 시간에서 좀 되려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 거죠. 네. 일단 어제 낙폭은 박스권 중단까지의 낙폭 정도로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와, 얘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사실 실적 기대감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도 없는 놈이 그쵸. 실적 발표 못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의 실적 되게 좋아라고 했는데 시장이 보기에는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AI 산업이 확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하는 기업들이 너네들이 인프라 같은 거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AI에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땅 좀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좀 올려서 엔비디아에 칩 사가지고 칩 열심히 꼽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기대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니들이 발전소도 짓고 인프라도 짓고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 그러면은 내가 AI에 투자를 하려면 이거 땅도 사야 되고 발전소도 지어줘야 되고 뭐 전력망도 다시 깔아야 되고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AI 칩셋 5개 살 거 5개까지는 못 사겠다. 한 2개만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성장세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런 우려들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떨어뜨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인 거지.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도 결국 다 데이터 센터 하려고 전력 인프라 까는 건데 사실 이것도 약간 억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됐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나스닥 지수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어제 이제 나스닥이 위로 치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침 시간에 사실 뭐 국내 증시 얘기 안 하고 왜 나스닥을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미 증시 같은 경우가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흐름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미 증시가 힘있게 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뭐 악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뭔가 새로운 상승할 이유를 던져주면 시장이 이 우하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요 기대감 가지고 어제 과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국내 네. 증시가.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 이거는 과거의 결과물인 거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건 엔비디아가 뭔가 새로운 키워드를 던져주지 않을까? 혹시 뭐 로봇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막 더 해준다든지 뭐 저번에 얘기했던 자율주행 얘기를 해준다든지 차세대 칩에 대한 뭐 자랑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미래의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새로운 말을 던져줄 거라 기대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 실적 진짜 잘 나왔죠 하고 과거 성적표를 내밀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승할 이유를 못 찾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찾아줄까 했는데 너가 제시하는 건 뭐 과거에 네 잘했다 뭐 이거네.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금 시장이 우하향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제 오늘 한 발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결국 시장 지수는 어떻게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산업들, 예를 들어 뭐 AI 산업, 니들이 무슨 산업 이슈 뭐가 나오든 간에 지금 시장은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다음번에도 잘 나올 수 있을까 불안하네? 빠지고. 아니에요. 저희 실적 잘 나와가지고 AI 투자 많이 할 거니까 다음번에도 AI
실적 좋을 거예요. 뭐라고? AI 투자를 많이 한다고? 아, 지금 투자가 너무 과하네. 빠지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냥 시장은 산업 이슈 가지고 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바꾸려면 시장 이슈가 등장을 해야 돼요.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혹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제대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이제 보인다. 뭐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시장 이슈를 바탕으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산업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게 뭐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고용지표만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FOMC 회의에서 앞으로는 물가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연준이 말을 한 만큼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시장 기대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시장 이슈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 이슈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시장 이슈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국내 증시에서 반등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시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제 미증시가 왜 빠졌고 국내 증시도 지금 뭐 빠지고 있고 뭐 하락 종목이 많고 이거는 사실 사후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야 다음에 뭐가 움직일지 이런 게 보이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 생산자 물가지수 잘 나오면 다음 주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럼 난 오늘 제약바이오 좀 자리 괜찮은 거 찾아볼까? 이런 것도 오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이 시장 고수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올라온 10가지 종목들은 카카오 올라와 있고요. 삼성그룹주가 5종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2에서 4%대로 약세 그리고 있고요. 또 오늘 KB금융 3%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 SDS 역시나 이번 주에 강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7%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을 위해서 올해 1분기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1%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잔고 쌓이고 있고 흑자 전환도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주 중에 하나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 60만 원 돌파 이후에 오늘은 다시금 60만 원 선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보겠습니다. 저희 공략주였죠. 공략주였고 카카오 목표주가 지금 넘어냈습니다. 63,800원 찍고 나서 지금은 약간 좀 힘이 없어지긴 했는데 카카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뭐 이슈도 있고 실적이 뭐 계산됐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뭔가 뚜렷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라고 부를 만한 건 딱히 없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카카오 차트 한번 볼게요. 카카오는 차트 가지고 사실 카카오 지금 사도 괜찮아요라고 하면 사실 지금 사는 건 조금 그래요. 지금 사는 건 그렇고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웃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최대한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데 얘는 왜 비싸게 사라 그러지 생각하시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55,000원과 제가 68,000원, 67,000원 요 사이 구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241선 한 번씩 만나니까 241선인 63,800원 정도 그 당시에 63,800원 정도 자리였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세요라고 오늘도 거기 찍고 온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241선을 끌어내리고 61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안에서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박스권 안쪽에서만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사놓고 냅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수익이었다가 다시 손실 커졌다가 이제 보합했다가 다시 또 손실됐다가 보합했다 이거 구경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박스권을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은 항상 동일해요. 박스권 중단으로 선 딱 그어 놓고요. 그 자리가 한 6만 원 정도 되니까 61,000원이니까 61,000원이나 6만 원 아래부터 5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 241선이 장기 이평선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일부 비중은 털어내고 남은 거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카카오를 오늘 목표가 찍어서 다 팔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다시 사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시 사셔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이 카카오는 주봉상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3,800원 딱 그 자리죠. 그 자리 위로 올라가서 주봉상 241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위로 좀 더 크게 박스권 상단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종가 기준 62,800원을 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나는 뭐 박스권 매매로 좀 여유 있게 사고 팔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하시면 현가부터 해서 55,000원까지 다시 재매수 하신 다음에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자리인 67,000원 정도 라인 보시면 되고요. 67,000원까지 뚫는다?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67,000원도 뚫었다고? 와, 그럼 월봉도 뚫는 건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9만 원 정도 선까지도 쭉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주봉 차트 보면서 터치 하면은 한 5% 10% 수익 볼 거 정말 30% 4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서의 지난달 공략주였죠. 지금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카카오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오늘 현대건설 그리고 SK그룹주들 두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SK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 현대차와 모빌리티 기반 건설 산업 특화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된 양봉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SK는 4%대 하락,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4세대 SMR 시장의 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3%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 한전산업 역시나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LNG 생산 기업 중 하나인 벤처 글로벌과 함께 LNG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히면서 양봉 그려지고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올릭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괜찮습니다. 올릭스는 장중에 10%까지 강세를 연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D&D 파마텍 역시나 4% 이상까지 상승분을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10위에 두산도 최근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 고객사 엔비디아의 루빈에서도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걸로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선 SK그룹 중에 하나인 SKC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핫했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악재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C는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이거 어제 유증 떠가지고 막 네. 어제 막 대차거래소에서 막 7% 이렇게 빠지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종목인데 제가 그때도 방에다가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쫄 필요가 없다. 기회다라고 왜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실 지금 이렇게 SK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유리비판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유증은 다 무조건 그냥 다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자기 돈 없으니까 막 남의 돈 주주들 돈 갖고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KC 같은 경우는 사실 채무상환 자금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게 약간 유리기판 기업을 인수하는 자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유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만약에 주주들한테 그냥 단순히 주주 배정 유주를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대주주 지분도 굉장히 적고 대주주는 자기 돈 출자 하나도 안 하면서 주주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 좋은 기업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나쁜 놈의 기업이죠. 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SK 지분이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 같은 경우도 당연히 120% 그러니까 초과 수량을 참여하겠다라고 SK에서 이미 밝혔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 이거는 사실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러니까 덩치 큰 기업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지주사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이 우량주 유증 케이스를 참여해 봤을 때 아마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라면 SKC를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매수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SKC가 그 지금 유리기판 사업에 집중인 이유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 4,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날까요? HBM 반도체 4에서 더 이상 다른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죠. 더 차세대 반도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핵심적인 기술이 유리기판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고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그룹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SKC를 밀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유증에 대한 충격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당 종목의 유증증자 발행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유상증자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한 15% 정도 위의 가격을 형성을 해줘야 유증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85,000원 정도면 해당 종목은 최소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선은 움직여줘야 사람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유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선이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부터 10만 원 정도 선까지 나눠 사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저라면 매수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C 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유리기판 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주가도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SKC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되고 있는 순매수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올라온 종목들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SK이터닉스, 그린광학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장 약세를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SK이터닉스, SK그룹주가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6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와 인터로즈까지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망원경 기술이 미국 우주군의 코호트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슈가 나오고 나서 3거래 연속 상승 중인 그린광학이 올라와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결산 배당을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에 비해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서 2%대 약세 그려주고 있고요. 에비엘바이오는 최근 횡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상승과 함께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이번 주에 현대차 급등과 함께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2%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DIT,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죠.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연출해주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대표님의 공략주였던 포스코홀딩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략한 이후에 수익을 많이 내줬고요. 오늘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약간 약보합권 그려주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얘도 제가 그때 말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다? 기둥이 되는 종목을 심어놔야 된다라고 네. 했죠. 이 종목도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군의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저는 신규 진입해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물리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린다라고 지금 보시면 일단 그 되게 긴 시간 동안 거의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래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길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제가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여러분들 추천드렸거든요. 네.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더 간다라고.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죠. 아직 이렇다 할 큰 조정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가 빠져봐야 한 37만 원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 게다가 지금 해당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볼린저 밴드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제 방에서 보고 계셨던 분들은 볼린저 밴드 교육 듣고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보통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갈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기가 굉장히 원래 힘들어요. 하지만 뚫으면 1차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위치 현 시점에서 38만 5천 원 정도거든요. 이 자리 딛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 추세가 최소한 45만 원 정도 선까지 여기서 한 번에 45만 원을 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한 4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홀딩스 공략주였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인데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45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순매도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은 로봇주와 반도체주가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좀 강세였던 로봇주,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죠. SPG, 레인보 로보틱스까지 오늘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10%까지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LG전자 최근에 급등했었죠.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배터리 에너지 분야 압박을 강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K배터리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략주였던 삼성 SDI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2% 내외의 상승불 켜주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 레인보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로봇주는 실적이 아직은 숫자로 찍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비슷한 시각을 좀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건 그거죠. 네. 삼성전자라는 타이틀을 아. 가지고 있냐 없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봇 안에서 대장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여기 이것저것 뭐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좀 또 감속기부터 중소형 로봇주들 많지만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레인보우, 만약에 내가 로봇을 좋아한다,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좀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사실 저는 로봇주들에 대해 되게 조심스러운 편이거든요. 네. 그때도 말했지만 이게 미래의 기대감을 너무 좀 과하게 끌어다 쓴 감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숫자를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숫자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기에는 과연 우리나라 기술력이 전 세계 탑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로봇 섹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LG노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LG노텍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로봇의 좀 필수적인 부품들, 그러니까 로봇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아예 이렇게 그냥 대장격인 상징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로봇 부품 안에서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던가, 그냥 그게 아니라 뭐 국산화에 성공했다, 뭐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뭐를 만든다더라,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로봇에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같이 빠졌다가 다시 시장 랠리할 때 걔네들은 버리고 갈 가능성 높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아까 1% 상위 뭐 고수들의 매도세가 많은 네.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 이유 때문이에요. 추세선 상단이잖아요.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보통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라면 어디까지 밀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6만 원 선까지도, 6만 원, 77만 원 선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76만 원 라인을 이탈했다. 이때는 좀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그때는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보다는 내가 로봇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78만 원 정도 아래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한 79만 원 정도 아래로 기다렸다가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뒷배로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략으로는 상승 추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의 분석을 도와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대표님의 종목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공략주였는데 지금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2차인 42,000원까지 지금 어제 터치해준 모습입니다.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럼 이제 42,000원에 파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시 사셔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 제가 이제 막 이런 네, 얘기 계속 하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적합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기둥 옆에 벽돌을 쌓아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되고, 네. 해당 종목은 제가 SOFC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수소에 관련된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들 이제 앞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고, 에너지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원전 얘기 나오기 시작할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엔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게 민주당 정권이었던 만큼 원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겠다라는 말을 하긴 힘들어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론이 이렇다면 원전을 허용하긴 해야죠. 약간 이런 스탠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 이게 수소에너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현대는 새만금에다가 수소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만큼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소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안에 수소에너지가 한 번은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 높고,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 그중에 누가 제일 수혜받냐라고 하면 사실 두산 퓨어셀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추세에 따라서 사고 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두산 퓨어셀은 이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줬던 자리가 추세선 상단 자리였던 거예요. 42,000원 정도 라인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팔고 나오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산다? 추세선 중단, 지금 딱 중단이죠. 중단부터 어디까지? 하단까지. 그럼 현가부터 36,000원 정도, 36,000원, 5,000원까지 이 구간은 다시 신규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41,000원에서 42,000원 부근에서 이 밑에서 잡은 물량 또 일부 팔고,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분할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똑같이 지금부터 36,000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는 41,500원부터 42,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내준 두산 퓨얼셀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기둥은 아니지만 기둥 옆에 벽돌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시장 전략을 좀 잘 짤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디로 가면 이런 비결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QR코드 아래에 보이시면 여기 네. 들어오시면 사실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종목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여기 맨날 방송 나오니까 하루에 한 종목씩 막 맨날 5개씩 말하고 한 달이면 20개일 거고 두 달이면 40개고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그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막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돈이 만약에 무한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무한으로 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특정 종목 가지고 계속 사고팔고 구간을 잡아드리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말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오시면 이것보다 더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다양한 관점들 풀어서 더 알기 쉽게 남겨드리니까 아래 들어오시면 더 큰 도움 받아 가실 겁니다. 네,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포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